전문가들은 자비스 앤 빌런즈가 기업 공개에 나선 이유로 기존 투자자들의 압박 가능성과 자금 조달 수단의 부재를 예상했습니다. 자비스 앤 빌런즈에 투자한 기업이 이미 10여 곳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투자사에서 엑시, 투자금 회수에 대한 직간접적인 언급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정지혜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 출근하면서 들어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들어도 아주 좋고, 저녁 먹고 들어도 아주 좋고, 야근하면서 들어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쉬는 날 멍 때리면서 들어도 아주 좋은 방송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 뭐 야근할 때 절 봐요? 잠깐 튼치가 보여서. 아 그렇군요. 오늘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로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주제 조금만 소개해 주세요, 용수님. 3.3이라는 서비스 아마 스타트업 종사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운영사가 자비스 앤 빌런즈라는 회사인데요. 네. 2023년 올해죠. 하반기를 목표로 기업 공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시다시피 지금 IPO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랄까 그 상반기에 여러 회사들이 도전을 했지만 좀 고배를 마셨고 또 일부는 뭐 성공은 했으나 기업 가치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맞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자비스 앤 빌런즈가 왜 상장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좀 배경이 무엇인지 어떤 시각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수민 기자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이수민 기자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예. 이미 우리 독자분들은 많이 만나셔서 이수민 기자님에게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진짜 날 것대로 말하면 아니 자비스 앤 빌런즈 상장을 한다고? 다들 거의 10중 8구 다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조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비스 앤 빌런즈는 세무회계 플랫폼 3.3을 운영하는데요. 3.3은 2022년 5월에 출시된 세금 신고, 환급 도움 서비스로 서비스 출시 3년 만에 누적 가입자 1,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비스 앤 빌런즈는 NH투자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삼고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2023년 8월 4일에 제출했는데요. 통상 심사 과정에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연내 상장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자비스 앤 빌런즈는 여러 상장 방식 중에서도 사업 모델 특례 상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 모델 특례 상장이 뭐 한때 좀 유행이었던 네. 걸로 기억나. 그러다 요즘 좀 잠잠한 걸로 아는데 좀 그에 대해서 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모델 특례 상장은 독창적인 사업 모델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성장성 있는 기업이 자본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시장의 문턱을 낮춘 제도입니다. 사업 모델 특례 상장은 기술 성장 기업 상장 특례 중에 하나인데요. 기술 성장 기업 상장 특례는 수익성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인된 외부 기관의 평가와 검증을 통해서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상장 기준 대비 외형 요건이 완화돼 자기 자본 10억 원, 시가총액 90억 원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다만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 평가기관 두 곳의 기술평가 결과로 A 및 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상장 예비심사 청구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비스 앤 빌런즈는 2023년 6월부터 약 2개월간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평가를 진행했고요. 7월 28일 세무 스타트업 최초로 기술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세무 분야의 신규 시장을 형성한 데 이어 3.3을 통해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젊은 세대를 세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또한 2023년 상반기에만 2022년 매출의 3분의 2 이상을 달성하는 등 재무 안정성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업 모델 특례 상장의 평가 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사업 모델 특례 상장에 유리한 대표 업종으로는 핀테크, 콘텐츠가 꼽히는데요. 주요 평가 항목은 사업성과 자원 인프라입니다. 사업성의 세부 항목은 시장 매력도, 사업 모델의 타당성, 사업 모델의 경쟁 우위도, 사업 경쟁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사업 모델의 타당성과 사업 모델의 경쟁 우위도인데요. 경쟁 기업과의 차별성을 평가받기보단 경쟁 사업 모델과의 비교를 받게 됩니다. 자원 인프라의 세부 항목은 경영 역량과 개발 역량인데 기술 자체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척 줄어들게 되고요. 비중을 따지자면 사업성이 60% 이상으로 사업 모델의 성장성이 우수하면 상장 모델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 모델 특례는 2017년에 도입됐는데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갖춘 기업들의 상장을 위한 방법으로 쓰입니다. 번역 및 언어 데이터 기업인 플리토가 2019년 7월 17일 사업 모델 특례로 국내 최초 상장했습니다. 이어 종합 콘텐츠 미디어 기업인 캐리소프트가 2019년 10월 29일 상장했는데요. 자비스 앤 빌런즈가 계보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업 모델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굉장히 성장성이 뚜렷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게 특혜를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 뭐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뉴스를 보다가 좀 이런 특례 상장이 한때 좀 유행처럼 있었다가 요즘 좀 많이 점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흔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업 모델 특례 상장 기업의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증시에 입성한 기업은 총 7곳에 불과한데요. 독창적인 사업 모델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 등을 갖춘 기업들이 많지 않고 이를 평가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술성 특례 상장 기업들이 실험 데이터 등 정량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사업 모델 특례 상장 기업들은 정성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레퍼런스가 적다 보니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증권사에서도 크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사업 모델 특례로 상장한 기업들의 성과도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앞서 사업 모델 특례 상장 1호로 주목받은 플리토는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2022년 영업 손실은 65억 원에 달하고요. 사업 모델 특례 상장 2호인 캐리소프트 또한 상장 이후 줄곧 적자인 상황입니다. 사업 모델 특례로 상장한 선배 기업들의 시장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 사업 모델 특례 상장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사업 모델 특례 상장이 적자 기업의 기업 가치를 지나치게 부풀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스타트업들 중에 화해 운영사인 버듀뷰, 크라우드웍스, 식신 등도 사업 모델 특례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많이 쓰인 상장 방법은 아니지만 이들 기업들이 상장에 성공한다면 보다 보편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굳이 자비스 앤 빌런즈가 이 특례 상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솔직히 들었을 때 그렇게 해서 예, 전 뭔가 좀 약점이 있을 수 예, 있다. 좀 별로 뭔가 아쉬운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냐. 안 좋은 것 그런 같아요. 거죠. 네, 그래서 왜 네, 기술 특례는 기술 평가 특례와 성장성 추천 특례로 나뉘는데요. 이 중 기술 평가 특례는 기술성 특례와 사업 모델 특례로 나뉩니다. 자비스 앤 빌런즈가 택한 상장 방법이 바로 사업 모델 특례인데요.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을 이뤄 상장을 준비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자비스 앤 빌런즈가 일반적인 상장에 도전하기엔 다소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수익성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고 2022년 영업 손실도 2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광고 선전비로 일시적인 적자라 하더라도 2021년 매출 311억 원, 2022년 매출 496억 원으로 매출 성장률이 높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이 상태로 일반적인 상장에 도전하게 된다면 안정성 점수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외에 적자 기업의 상장 방식 중 하나로 테슬라 요건 상장도 있지만 최근 해당 방법으로 상장한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딱히 선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테슬라 요건 상장은 기술성 평가 없이도 시가총액 500억 원을 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성을 갖추면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대표적으로 카페24가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했습니다.
자비스 앤 빌런즈가 보유한 기술이 기술평가 특례 중에서도 기술성 특례 요건에 충족될 만큼 특별하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사업 모델 특례로 상장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을 거라 보입니다. 상장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거는 특례 상장이어서 한 거다. 그 중에서도 기술보다는 예. 사업 네. 모델이라서 그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좀 아무래도 시장 반응이 어느 정도는 좀 분위기가 좀 조성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의견이라든지 평가는 좀 어떤가요? 외부에서. 자비스 앤 빌런즈는 2022년 3월 시리즈 C 투자로 3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기업 가치가 훨씬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서 기업 공개를 하는 게 다소 의문이기도 한데요. 핀테크 기업인 비바리 버플리카나 K뱅크의 기업 공개도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자비스 앤 빌런즈의 기업 공개가 시기적으로나 몸집에 비해서 다소 이르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6월 자비스 앤 빌런즈는 중소벤처 기업부로부터 예비 유니콘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예비 유니콘은 기술 보증 기금으로부터 최대 200억 원 규모의 특별 보증을 받을 수 있고 기술 특례 상장 자문 서비스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기부는 예비 유니콘으로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들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뭐 사실 좀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비공개 시장에서는 더 이상 돈을 확실하게 끌어모으진 못하겠다 뭐 이런 좀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결국 그러면 물론 기다렸을 때 뭐 빵 터질 것 같다라고 하면 좀 기다릴 수도 있지만 또 그것도 확신이 안 서면 좀 상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자비스 앤 빌런즈도 좀 어느 정도 비공개 시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개인적으로. 네, 뭐 말씀하시는 내용에 적지 않게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사실 저는 지금 상장하는 거는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 계속 있어서 왜 지금 상장하려고 하는지 취재를 하셨으니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문가들은 자비스 앤 빌런즈가 기업 공개에 나선 이유로 기존 투자자들의 압박 가능성과 자금 조달 수단의 부재를 예상했습니다. 자비스 앤 빌런즈에 투자한 기업이 이미 10여 곳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투자사에서 엑시, 투자금 회수에 대한 직간접적인 언급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 자비스 앤 빌런즈의 기업 가치는 3천억 원 이상에 달하고 있는데요. 상장 이후에 기업을 더 키워가기보단 빠르게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상장에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 것인데요.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투자 유치를 한다기보단 생존을 위한 상장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자비스 앤 빌런즈가 상장을 하려는 명확한 명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평가인데요. 가령 마켓컬리는 구매 공제를 통해 훨씬 많은 풀필먼트를 구축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존재한다는 거죠. 무신사처럼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모은다면 기관 투자자들도 상장에 관심을 두겠지만 자비스 앤 빌런즈는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높은 공모가를 추구하기보단 시장 안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목표를 잡을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별로 좋은 타이밍은 아닌데 쪼임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이번 기업 공개가 뭐 자금 조달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까 손실이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확실히 뭐 상장을 하면 공모를 통해서 공모금을 조달하잖아요. 이것도 좀 그 직접적인 그런 이유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네, 최근 기업 공개 규모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벤처 캐피털의 투자가 여의치 않으니 대체제로 상장을 택하는 경우가 덜어 생겼습니다. 예전엔 최대한 기업 공개를 미루고 기업 가치를 올려서 한 번에 많은 자금을 끌어모았는데요. 기업 공개는 단 한 번뿐인데 자비스 앤 빌런즈가 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비스 앤 빌런즈가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상장이지 않냐는 의견과 함께 당장 사업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안 좋게 이야기하시네. 결국 조임을 받고 있고 돈 필요해서다. 뭐 근데 이게 현실적이죠. 예, 이게 뭐 이게 현실이지 아무리 뭐. 고상하게 말해도 예, 이거 이게 감춘다.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자비스 앤 빌런즈가 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네. 그런 게 아니라 상장하는 기업들은 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그쵸, 조임을 그쵸. 받고 있고 돈이 필요하니까 뭐 하는 거고. 근데 뭐 당연히 이제 회사가 잘 돼서 뭐 회수도 잘 해주고 돈도 잘 모으면 뭐 이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또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예. 어쨌든 세간의 평가가 솔직히 자비스 앤 빌런즈 입장에서는 좀 듣기 아플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이거에 대한 입장이 어때요? 자비스 앤 빌런즈는 최근 3년 새 스타트업 업계 자금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투자 유치가 어려워서 기업 공개를 택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 밝혔습니다. 앞서 자비스 앤 빌런즈는 2022년 3월 시리즈 C 투자에서 3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확보한 바 있는데요. 3.3의 빠른 성장과 함께 세무시장의 독보적인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며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3.3이 많은 이들이 아는 것처럼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매년 꾸준히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뭐 확실히 진짜 매출 성장 속도라든지 시장 안착 속도는 진짜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확실히 또 인정할 만하고 뭐 지금까지 약간 저희가 부정적인 스탠스를 좀 거론하긴 했습니다만 이번 상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 이거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뭐 이런 걸 좀 같이 얘기해 주면 균형적일 것 같습니다. 상장을 한다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상장 가능성의 유무보다 중요한 건 상장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3.3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데요. 3.3이 이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자의 세금을 아껴준다는 게 주된 콘셉트인데 손익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과세 방식의 허점을 공략한 사업 모델인데 과세 방식이 바뀌거나 세금 환급 과정이 간편해질 가능성도 언제든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미래가 다소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과세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 언제든 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같은 방법으로 상장한 플리토, 캐리소프트 또한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설사 상장을 하더라도 주가가 기대한 만큼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주목할 포인트는 좀 더 우려스럽다. 뭐 이런 거네요. 예. 근데 뭐 그 아까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좀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좀 그 입장, 회사 말씀해 입장을 주시죠. 좀 얘기를 제가 좀 대변을 하자면, 근데 서비스는 좀 진짜 혁신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혹시 네. 써보셨나요? 저는 2번이나 썼습니다. 어땠어요? 만족도가? 만족도는 사실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높았고 정말 꿀이었습니다. 꿀이었고 그래서 저는 근데 다만 말씀하신 것도 또 이해가 되는 거는 네. 이게 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까? 이게 만약에 좀 국세청이 좀 뭐랄까 비슷한 걸 내놓거나 그쵸. 아니면 좀 그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근데 또 그만큼 또 회사 측이 대응할 거니까 그래도 좀 이런 거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이 상장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전문가들은 자비스 앤 빌런즈가 상장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뚜렷한 무언가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 모델의 지속성이 보장돼야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축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에서 세금 환급 등이 어려웠던 건 맞지만 사실상 지금의 3.3은 UI, UX를 편리하게 해주고 이용료를 받는 게 전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국세청 앱의 UI, UX가 더욱 개선된다면 3.3의 비즈니스 모델은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톡처럼 비용을 들여 이용자를 끌어모았으면 선물하기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붙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 세무사회와의 갈등 또한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활한 상장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세무사 그 커뮤니티와의 갈등 좀 이게 좀 위협적인 맞아요.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 그게 상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자비스&빌런즈와 한국 세무사회와의 지속적인 갈등도 기업 공개에 악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자비스&빌런즈는 프리랜서나 초단기 노동자인 기그워커 등이 주 고객으로 기존 세무사와 시장이 겹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시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세무 서비스인 3.3 SEO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기존 세무사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3.3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기보단 기존 시장과 파이를 뺏는 싸움이 된 것입니다. 이에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을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장 예비 심사 단계에서 거래소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기업의 계속성입니다. 상장 이후에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냐는 것인데요.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사례처럼 분쟁이 확대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질문을 자비스&빌런즈는 계속 받게 될 텐데요. 뾰족한 묘안이 없다면 상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좀 크리티컬한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또 협업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뭐 있으니까 그걸 뭐 꼭 그리고 또 잘 해칭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뭐 할 수 있을 텐데 네. 예, 그래도 이야기는 계속 이어 나가야겠죠. 예. 자비스&빌런즈도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반응도 물어보셨는지. 네. 세무사회와의 갈등이 향후 기업 공개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 보는지 자비스&빌런즈 측에 물었는데요. 자비스&빌런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고, 신청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국세청에 주민번호를 단순 전달한 후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제한된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세무 서비스를 위한 주민번호 처리 자체는 금지 행위로 보지 않아 3.3 서비스엔 영향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자비스&빌런즈 측은 이를 두고 3.3이 합법적 세무 서비스로 인정받은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많은 관심을 방증하는 것이라 밝혔는데요.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자비스&빌런즈는 개인정보 및 보안 등의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무 스타트업에서는 처음으로 2년 만에 정보보호관리 체계를 신청해 인증을 받았고 2023년 하반기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 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좀 팔로잉 질문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3.3의 입장은 우리는 뭐 다른 영역에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좀 세무사 분들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이들과 같이 시장을 만들 뭐 이런 가능성도 있나요?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영업자 분들을 장사 굉장히 잘 되는 식당 같은 곳에서 대대로 이제 1대1의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라서 사실 3.3 입장에서는 협업을 하고 같이 무언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세무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은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3.3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뭐 이러면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서비스가 출시되고 나서 세무사 분들이 그걸 선택하는 거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로서는 갈등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저희가 이거 너무 분위기가 이거 너무 어두운데 그래도 분명 비전이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자비스&빌런즈가 분명히 좋은 그런 그 사업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고도화 이런 걸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상장 이후에 보여줄 건 그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좀 어떤 계획이 있나요? 예. 자비스&빌런즈는 미국 나스닥 상장사이자 세금 환급 솔루션인 터보텍스를 운영하고 있는 인투이트를 롤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술, 전문성, 혁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세무 환경의 개선과 발전에 집중할 계획인데요. 최근 출시한 SEO 멤버십을 시작으로 개인 사업자가 사업 영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직원과 매출 관리 등 개인 사업자의 현실적 고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거죠.
또한 세무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밝혔는데요. 세무사의 전문성에 자비스 앤 빌런즈의 기술을 더해 납세자의 편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세무사의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관리 고객 증가에 따른 업무 생산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1년 영상통화 앱인 스무디, 2022년 아르바이트 급여 근무 관리 앱 하우머치 등에 대한 전략적 인수를 진행했던 것처럼 향후 신규 사업에 필요한 인수 합병이나 지분 투자 등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세무 영역에서의 빠른 확대뿐만 아니라 비세무, 인접 영역으로 공격적인 확장을 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면 세우 멤버십은 이용자가 그 사업자인가요? 아니면 그 세무사인 건가요? 둘 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아, 그레이존에서 사업하시는 이제 대표님들 만나보면 이제 언론은 이렇게 되게 적대적인 관계처럼 묘사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혁신적인 사업자랑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랑 적대적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100%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않죠. 예.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물론 뭐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지만 뭐 아까 용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뭐 회계사분들이나 뭐 세무 하시는 분들이랑 진짜 뭐 협업이 꼭 뭐 같이 손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서비스가 정말 도움이 되면 그것도 협업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사실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뭐 지금 상장이 뭐 솔직히 여러 면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또 기업에 자금이 들어오고 그거를 또 잘 써가지고 뭐 좋은 서비스를 내면 정말 사실 다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건을 마무리하면서 수민 기자님도 이제 취재를 하셨으니까 소회나 좀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비스 앤 빌런즈가 세금 관련 스타트업에서 최초로 기업 공개에 나서고 있는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과 우려가 모이고 있는데요. 상장까지의 과정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실적이 아닌 사업 모델 특례 방식으로 상장을 준비하다 보니 일종의 편의가 주어지는 셈이기 때문인데요. 2022년 기준 200억 원에 달하는 적자와 한국 세무사회와의 갈등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다소 험난한 상장 과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안 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냥 좀 어려울 거다 한 이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험난한 과정이 조금 예상되지만 이제 뭐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근데 원래 상장은 험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뭐 굳이 자비스 앤 빌런즈만 험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뭐 네. 그 자체로 험난하기도 하지만 또 예. 지금 이제 분위기까지 그쵸. 험악하니까 네. 예, 그게 이제 좀 그런 거죠. 그래도 뭐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예. 진심으로 응원을 보내는 바이고요. 어쨌든 이번 방송 마무리하는 김에 지금 2023년 하반기 IPO 준비하는 기업들도 사실 있잖아요. 한번 짚어주고 방송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기업 크라우드웍스는 2023년 4월 코스닥 예비 상장 심사를 통과하고 2023년 9월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2023년 6월 2일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청구했는데요. 앞서 2022년 상장을 추진했지만 상장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한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화해 운영사인 버디브도 2023년 6월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에 사업 모델 특례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시기에 예. 어떻게 보면 험난한. 좀 뭐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전 도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요건만 잘 맞춰준다면 좀 응원해주는 게 네. 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졸업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사회로 나가서는 어떻게 보면 그 젊은이의 성인의 그런 걸 믿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 전까지는 저희가 뭐 이렇게 그 철저하게 본다 하더라도 요건만 맞으면 맞습니다. 그게 맞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예. 이제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3.3의 상장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좀 쉽지 않은 건 맞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희망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말을 좀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더 재미있는 주제, 더 흥미로운 주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